이른 새벽 수연이 거울 앞에 서 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다. 손이 떨린다. 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오늘은 최종 재판일입니다. 4년간의 긴 싸움이 오늘 끝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여자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됐습니다. 박성호가 목숨 걸고 지켜준 USB. 이한진 회장 부인 송미란의 일기. 최강호의 자백. 완벽한 증거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마지막 수를 준비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 김영민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연 씨. 큰일 났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네. 왜요? 검사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셨는데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재판 못 갈 것 같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오늘이 마지막 재판인데. 대리검사를 보냈습니다. 김영수 검사인데. 검사가 기침을 했습니다. 준비 시간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첫 번째 타격. 담당 검사가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법원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만 100명은 넘었습니다. 시민들도 수백 명. 한수연이다. 저기 온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수연 씨, 오늘 승산 있습니까? 박성호 USB 진짜입니까? 이한진 회장 부인도 증언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수감복 차림한 이한진 회장.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 변호인석에 황진우와 19명.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 검사석에 낯선 얼굴. 30대 중반 남자. 김영수 검사. 그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류를 계속 뒤적이고 땀을 닦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청석 앞줄. 현석 오빠, 미라, 그리고 딸 지우. 지우가 저를 보며 힘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재판장 3명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이한진, 항소심 최종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김영수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한진은 유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성호가 남긴 USB입니다. 하지만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USB에는 30년간의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게 명백했습니다. 황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인, 앉으세요. 재판장이 말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김태아의 증언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대로 해줘요. 제발. 하지만 검사는 계속 실수했습니다. 10분간의 발표.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완벽했지만 전달이 엉망이었습니다. 재판장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황진우 차례였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 증거들 흥미롭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수연 씨의 신빙성입니다. 또 저였습니다. 저번 재판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한수연 씨는 피해망상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결정적 증인을 모셨습니다. 황진우가 재판장을 받습니다. 저희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한지우 씨. 한수연 씨의 딸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재판장님, 제 딸을 왜 증인으로? 한수연 씨,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도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딸이 저를 상대로 증언하러 가는 모습.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우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황진우가 다가갔습니다. 지우 씨, 한수연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까? 네. 그럼 어머니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겠죠?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네. 황진우가 질문했습니다. 지우 씨, 2020년 4월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엄마가 밤마다 소리 지르면서 악몽을 꾸셨어요. 그리고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요? 환청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진우가 계속 물었습니다. 무슨 환청이었습니까? 누가 엄마를 죽이려 한다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 당시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혼자 그렇게 믿으신 거였어요. 환청 외에 다른 증상은요? 엄마가 집안에 CCTV를 여러 개 설치하셨어요. 누가 감시한다고? 실제로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황진우가 방청석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한수연 씨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망상입니다. 그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우 씨, 솔직히 답해주세요. 어머니가 이한진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저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진짜 증거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1시간 휴정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우가 울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넌 진실을 말한 거야. 엄마, 나도 혼란스러웠어. 그때는 정말 엄마가 정신병에 걸린 건지 진짜 음모가 있는 건지 알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엄마, 나 협박받았어. 누구한테? 회장 측에서. 내가 엄마 편을 들면 엄마를 죽이겠대.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했어. 엄마 살리려고. 지우야. 우리는 한참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현석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해? 반격해야죠. 어떻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로요. 박성호가 목숨 걸고 지켜준 이거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 반론하시겠습니까? 김영수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한수연 씨의 정신질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황진우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망상에 시달렸다고.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방청객은 저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재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허가합니다. 한수연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명예, 가족.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청도 들었습니다. 제 딸이 증언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제가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성호 씨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증거입니다. 재판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30년간의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USB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수천 개의 행. 첫 번째 시트를 보십시오. 뇌물 명단입니다. 화면에 리스트가 떴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박철수 검사 5천만 원. 1996년 7월 22일 김영희 판사 3천만 원. 1998년 11월 30일 정수민 국회의원 2억 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30년간 뇌물을 받은 사람이 247명입니다. 총액은 2,847억 원입니다. 두 번째 시트를 보십시오. 살인교사 명단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2015년 6월 12일 김민철 내부 고발자 교통사고 위장. 2017년 9월 8일 박지현 기자 투신 위장. 2020년 2월 14일 한수연 실패. 2023년 5월 17일 정나영 질식 후 투신 위장. 2023년 11월 7일 박성호 교통사고 위장. 제 이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그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청을 들었던 겁니다. 진짜로 누가 저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방청석이 폭발적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나영 씨. 제 30년 친구. 질식시킨 후 투신으로 위장했습니다. 박민호 씨, 김민수 씨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성호 씨. 이 USB를 저에게 보낸 후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이한진 회장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명령한 사람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증거가 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한진 회장 부인 송미란 씨의 일기입니다. 30년간 남편이 집에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2015년 6월 13일자를 읽겠습니다. 오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다. 김민철 그 새끼 드디어 처리했어. 교통사고로 위장했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서웠다. 방청석이 숨죽였습니다. 2020년 2월 15일자입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왔다. 한수연이라는 여자 아직도 살아있어. 다시 보내야겠어. 라고 말했다. 한수연. 그 이름을 기억한다. 뉴스에서 본 것 같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제가 망상 환자가 아니라는. 저는 재판장을 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년 동안 증거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저는 마이크에서 물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송미란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송미란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외모. 하지만 눈빛은 비통했습니다. 이한진 회장이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송미란은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송미란 씨, 일기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모두 사실입니다.
30년간 기록했습니까? 예. 매일 밤 남편이 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송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오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30년간 무서웠습니다. 송미란이 남편을 봤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가 죽는 걸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한진 씨가 살인을 명령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한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배신자, 피고인 조용히. 송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공범이었습니다. 묵인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괴물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거들과 증언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재판관 3명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어나세요. 이한진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한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뇌물공여, 배임, 횡령, 살인교사, 증인 매수, 증거인멸 등 총 15개 혐의.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박성호의 USB는 진본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미란의 일기도 필적 감정 결과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강호의 자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재판장이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피고인 이한진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합니다. 쾅, 쾅, 쾅.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석 오빠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수연아, 이겼어. 진짜 이겼어. 지우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미라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4년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왔을 때 수백 명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연, 한수연.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 피켓. 정의는 이긴다. 한수연 파이팅.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수연 씨, 소감 한마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정의가 이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승리가 아닙니다. 박성호 씨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킨 승리입니다. 송미란 씨의 30년간 증거를 기록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진실을 원했던.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나영아.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나영아, 봤어? 우리가 이겼어. 너도 마지막엔 진실을 선택했잖아. 고마워.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불탄 바다 식탁자리. 폐허가 된 카페. 하지만 이제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폐허 앞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는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현석 오빠가 옆에 왔습니다. 수연아, 뭐 생각해? 다시 시작하려고. 카페? 응. 여기에 더 크게 다시 지을 거야. 이름은? 저는 웃었습니다. 바다 식탁 그대로. 그리고 2층엔 작은 도서관 만들 거야. 도서관? 응. 정의에 관한 책들. 법, 인권, 용기에 대한. 좋은데? 이름은 박성호 기념 도서관으로 할 거야.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아. 우리는 한참 바다를 봤습니다. 수연아. 응? 나. 너 좋아해. 진짜로. 저는 현석을 봤습니다. 나도. 오빠 좋아해. 현석이 웃었습니다. 재판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해도 돼. 저도 웃었습니다. 응. 시작하자. 현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4년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명예를, 존엄을, 그리고 사랑을. 이한진 회장은 25년형을 받았습니다. 황진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USB에 있던 247명. 모두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정나영은 죽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기억될 것입니다. 박성호는 죽었지만 그의 용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한수연은 52세의 나이로 바닷가 카페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반드시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수연과 현석이 손잡고 바다를 본다. 다음 해 예고 최종의 9편 파도는 기억한다. 승리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한진 회장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한진 회장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합니다. 저격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도착한 마지막 협박. 다음은 당신 차례다. 9편 파도는 기억한다에서 계속됩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놓치지 않게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